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7월 20일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 40분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미국 증시가 새롭게 시작을 했죠. 현재 약 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0.07% 마이너스 0.07% 유지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지, 투자 심리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지 아닌지 네,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비트코인이요 24,000불을 넘겼죠. 24,000불. 예. 우리가 어저께 뉴스였네요. 24,000불을 넘기면은 그때부터 불장의 시작이다.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이다. 추세 전환이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그 가격을 유지해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거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봅니다. IOST 기반 NFT 마켓 토모리티 론칭했다. IOST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 관련 코인이고요. 일본 쪽에서 개발된 코인입니다. 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IOST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겠지만 2017년, 18년도 때 코인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IOST는 상당히 괜찮은 코인이고 기술력으로도 상당히 진보된 코인이에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방금 올라온 뉴스입니다. 테라 사태 검찰 압수수색 중인 업비트 본사 앞. 업비트가 현재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업비트가 그게 있었죠. 테라 사태가 터졌을 때 다른 거래소들은 다 거래 정지를 했거든요. 근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거래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업비트로 몰렸고요. 업비트에서는 거래량을 통한 많은 수수료를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업비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게 되었죠. 업비트 자체로서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큰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아왔는데 아무튼 검찰 압수수색을 업비트에서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베이 장기 투자 수단으로 암호화폐 선호하는 미국인은 6%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악재 같죠? 아니요. 제 입장에서는요, 아주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지켜보고 비트코인 투자했던 사람 입장에서는요, 6%라는 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왜?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요, 비트코인이 뭔지를 모르는 미국인들이 대다수였어요.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이 10%도 되지 않았을걸요? 근데 이제 지금은 비트코인을 아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6%나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엄청난 발전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장기 투자 수단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장투 수단. 그만큼 가치 평가를 받는다는 소리죠. 이전에는요, 그냥 도박하는 걸로밖에 취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전 개인적으로 이 기사는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아,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더 샌드박스 보안업체 브랜드 실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파트너십 맺는 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네, 샌드박스 아까 차트 보니까 슬슬 다시 반등 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뭐 샌드박스, 메타버스의 선두주자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긍정적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 하락 기판령 패턴 완성 시 9월달 21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솔라나가 80% 이상 반등이 나왔죠. 많이 상승을 한 만큼 많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라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제발 올라가는 코인 사지 마세요. 올라가는 코인인 사면은 올라간 만큼 많이 조정받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야 될 코인은요. 앞으로 많이 올라갈 코인을 사시면 돼요. 코인은 떨어질 때 사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파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네,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 정체 시 급격한 매물 증가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횡보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의 기세가 꺾인다고 하면은 아마도 사람들이 더 많은 물량을 거래소로 옮겨서 매도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도 팔자죠.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요. 거래소로 물량이 들려간다는 소리는
뭐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거래소에 물량을 보낸 사람들은 더 큰 가격에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가격을 오히려 펌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전 셀시우스 이사 경영진이 셀 코인 토큰의 가격을 조작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코인 시장에서 재단들이 코인 가격을 또 어떤 세력들이 코인 가격을 조작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오히려 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욕을 먹죠. 왜 재단이 왜 코인들 가격을 펌핑 안 시키냐라고 하면서 홀더들을 화를 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이었으면 다 범죄인데 주가 조작에 해당되는 건데 코인 시장에서는 그런 현재 규범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조작할 수 있고요. 펌핑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런 작업을 했다. 운전수 역할을 했다. 이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셀시우스가 욕을 먹는 게 뭐냐면 그 가격을 펌핑을 시킬 때 뭐를 사용했다? 고객의 자금을 사용했다. 고객의 자금 예치 금액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펌핑했다는 것은 펌핑에 실패했을 때는 그만큼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약간 뒤가 구리게 행동한 곳은 맞아요. 태국 거래소 진 맥스 출금 중단 주요 파트너 재정난 등 원인 이런 겁니다. 뭐집 맥스라는 거래소 여러분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소들이 실제로 많이 파산도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파산한 거래소들이 많아요. 파산하게 되면 거기에 입금했던 여러분들의 자산은 동결이 됩니다. 출금도 못 하고요. 그 받아내려면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소 할 때 뭐 이자를 많이 준다 아니면 거래 수수료가 싸다라고 해서 아무 거래소나 가입하지 마시고 제발 그냥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빅, 고팍스 딱 여기 안에서만 거래하세요. 그 밖에 거래소,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 FTX, 뭐 코인베이스 요 정도에서만 거래하시면 됩니다. 마진 거래소들도 사실 위험해요. 언제 어떻게 먹튀할지 모릅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거래하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또 어떤 게 있을까 뉴스들? 이더리움이 현재 POS, 포스 코인으로 스테이킹 코인으로 변환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이더리움이 POS 통합 후 4.8%의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투자자들이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때 이더리움과 비교 평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현재 POS 코인들이 많아요. 스테이킹 코인들. 근데 스테이킹을 했을 때 빗썸매만 가봐도요. 자체 스테이킹을 하는데도 막 20%, 30%막 40% 어떤 건 400% 주는 POS 코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루나 코인 같은 경우가 20%를 줬습니다. 근데 그 20%를 주는 게 너무 부담이 됐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빵꾸가 나서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POS 코인이 어느 정도의 이자를 주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이 만약에 POS로 전환이 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한 4.8% 정도를 주려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럼 4.8% 이더리움이 4.8% 준다. 그러면 사실 4.8%보다 더 많이 주는 코인들은요.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왜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죠.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뭐 어떤 코인이 뭐 이유를 뭐 1년에 20% 준다? 뭐 400% 준다? 20% 준다는 소리는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20% 늘어난다는 소리고요. 400% 준다? 그만큼 물량이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코 홀더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POS의 보상률이 어느 정도 주는지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주는 코인들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너무 단순하게 보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POS 코인들 가운데서도
불과 루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보상 많이 주는 코인이 좋은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카르다노 월간 개발자 활동 1위. 계속 말씀드리죠. 작년 7월 달에서 8월 달 뉴스 보세요, 여러분. 작년 6월 달부터 7월 달, 8월 달 보면요. 이 코인니스 뉴스만 봐도요. 카르다노 얘기밖에 없어요. 카르다노가 뭐 했다. 카르다노가 어떻게 될 거다. 카르다노가 뭐 개발하고 있다. 카르다노가 뭐 할 거다. 카르다노는 A답니다. A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과 비슷해요. 작년에 7월 달부터 가장 크게 상승한 코인이 에이다였거든요. 무려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카르다노가 또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줘요. 얘네들 마케팅 천재들이에요. 그리고 카르다노는 여러분 일본 자금이 많이 들어온 코인입니다. 일본 자금으로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코인이에요. 일본 자금으로 움직이는. 자금력도 괜찮고요. 상당히 힘이 세요. 움직일 때. 요거 기억하세요. 에이다. 저는 계속 최근에 에이다랑 리플을 강조합니다. 사라는 거 아니고요. 주목해 볼 만한 충분한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 재생 에너지 사용률 59.5%, 정년 대비 6% 상승했다. 최근에 채굴 생산 에너지를 보니까 최근에 많이 해시레이트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에너지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거겠죠. 채굴 산업이 아직 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뉴스 보면은 새롭게 채굴기 막 늘렸다. 채굴 산업 신규 투자한다. 이런 기사들 많았잖아요. 1년 동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채굴 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그 업체들이 아직 본조도 못 뽑았고 이제 시설 투자 해놨는데 비트코인이 떡락을 했다. 그런데 그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 금액은 몇 천억, 조 단위였어요. 그들이 과연 이 시장을 이렇게 망하도록 내비둘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미 하원 의원이 SEC는 권력에 굶주려 있다. 암호화폐 규제 정치화하고 있다. 이거는 오랫동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죠. SEC는 사실 암호화폐랑 상관이 없어요. 증권거래위원회죠. 그런데 SEC와 현재 대표적인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게 어디죠? 리플이죠. 그러면 왜 SEC는 리플을 소송을 걸었을까요? 바로 리플은 증권형 토큰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플 니네들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증권형 토큰이기 때문에 우리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로부터 니네는 제재를 받아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관할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정치적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억지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상승한다고 29,000불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29,000불이 넘어가면은 추세 반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9,000불이면 어디 자리냐면요. 잠깐 볼게요. 29,000불 자리면. 29,000불 자리면 이거 추세 전환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29,000불이면 여기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전에 고점에 있던 자리 요거까지 올라가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이게 뭐예요? 컵 앤 핸들 차트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국내 차트로 보면은 그 자리가 어디다? 이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예. 국내 가격으로 보면은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비트코인이 4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자리가 결국 어떤 자리야? 날봉으로 보면은 120선이 내려오겠죠. 그럼 결국은 121선 터치라인이 우리는 비트코인의 단기 저항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국내 차트 같은 경우는 날봉으로 봤을 때 121선 저항 그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저 얘기를 벌써 며칠 전부터 오랫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봉에서 121선이 저항 자리다. 근데 세계적인 분석가들도 결국은 비트코인이 29,000불까지 딱 그 자리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석이 여러분 무지성 희망회로도 아니고요. 제대로 된 차트 정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차트 보는 실력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세요. 상반기 암호화폐 업계 약 288억 달러 투자 유치. 예? 전년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아무리 죽는다 해도요. 이 시장이 뭐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투자되고 있고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됐습니다. 좋은 거죠. 네, 미국 텍사스 소재 비트코인 채굴 작업 재개. 최근에 채굴 하면은 무조건 손해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채굴장들은 계속 채굴을 돌립니다. 네, 애널리스트 이번 주 지나야 비트코인 찐반등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저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주는 지켜봐야지 이게 불트랩인지 데드캣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은 진짜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했죠. 현재 비트코인은 23,800불입니다. 거의 24,000불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만 유지해줘도 며칠만 이번 주까지 지금 3,100만 원 요 자리만 유지해 주면요. 정말로 크게 상승장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저희도 비슷한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채팅창에다가 오뽀님 지금 추세 전환인가요? 추세 전환으로 봐도 되나요? 이런 얘기 질문하지 마요. 이번 달까지 그냥 23,000분만 유지해주면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무비블록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에서 유의 종목 해제됐습니다. 그래도 뭐 이번에 물량 늘어난 거에 대해서 잘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무비블록 갖고 계신 분들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마켓메이커 기간 비트코인 장기간 뭐하고 있다고요? 매집하고 있다. 올 4분기가 약세장 막바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지난해 5월 기점으로 새로운 기간 매집 사이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집 비율은 60에서 80% 도달하면 통상 약세장의 바닥이라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리가 바닥 자리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죠. 마켓 메이커가 뭐예요? 운전수들 그리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1년 가까이 매집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죠. 또 뭐가 있을까요? 카바 생태계 디파이 티보의 3억 달러 돌파. 이 카바 같은 경우는 업비트에서 워낙 맞게 상장되는 코인이죠. 근데 카바 같은 경우도 제가 느끼는 게, 야, 얘네도 힘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업비트 보면은 상승률이 높은 코인에 항상 카바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카바의 총 투자 금액이 3억 달러를 넘겼다고 하네요. 시총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시총이 꽤 높네요. 카바가 생각보다. 네, 이거 보세요. 분석 이더리움의 단기 상승 18,000달러 도달 그리고 만 1,750달러에서 1,950달러가 저항이다. 근데 이 차트 보시잖아요. 우리 맨날 보는 거 어디가 저항 자리예요? 이전에 대한 전저점 우리가 맨날 보던 자리잖아요. 이거 컵앤 핸들 차트 나오는 자리죠. 이거 우리 그러니까 이 뉴스에 나오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분석이나 우리가 하는 분석이나 차이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분석 여러분들 보세요. 결국 이 자리 제가 항상 말하는 이 바닥 자리 어디 이전에 대한 전저점 자리 이 자리가 뭐다 저항이다. 걔도 지금 이 저항 자리 보잖아요. 그리고 어디 이 저항에서 그 전에 고점 자리 요 라인. 제가 항상 잡아주는 자리 그 자리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 저항 자리다. 이 저항 자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 저항 자리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 이 라인에서 저항 맞으면 어떻게 돼? 컵앤 핸들 차트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 그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도. 근데 이거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차트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네, LG그룹이 NFT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에 상표 출원을 했대요. 근데 대기업들이 국내 대기업들이 사실 암호화폐나 이런 것 중에 NFT나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탁 나서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LG, 삼성
뭐 현대, SK 현재 이런 곳들에서 코인 시장에 상당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이것도 호재입니다. 대기업들이 움직여야지 돼요, 항상. 네, 얼마 전에 바이낸스가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추월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콜드 월렛에 보관되고 있는 주소가 많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소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지갑이 있습니다. 하나는 콜드 월렛이 있고요. 하나는 핫 월렛이 있어요.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출금을 하거나 입금을 하거나 했을 때 실제로 거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 지갑을 핫 월렛이라고 해요. 근데 콜드 월렛은 뭐냐면 넣었다 뺐다를 못하게 막아놓은 지갑이에요.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별도의 지갑이거든요. 근데 코인베이스에서는 이핫 월렛 같은 경우 우리 모두가 그 지갑의 주소를 알 수 있는데 콜드 월렛 같은 경우는 어떤 지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콜드 월렛입니다라고 태그를 달아주지 않는 이상. 근데 얼마 전까지 바이낸스가 코인베이스보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더 많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그에 대해서 코인베이스는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지만 태그를 달지 않아서 콜드 월렛에 대해서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통계가 나온 거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근데 사실 뭐 코인베이스가 뭐 더 많이 가지고 있던 뭐 바이낸스가 더 가지고 있던 뭐 그게 뭐가 크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크립토 퀀트 대표는요, 비트코인의 3만 달러를 회복하는 것이 다음 강세장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2만 9천 불에서 3만 불 정도. 네, 요 정도가 넘었을 때 국내 비트코인 가격으로는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추세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모닝마켓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거 좀 늦었죠. 늦었는데 그래도 한번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1조 달러는 넘었습니다. 시장 브리핑을 보면은 오늘 비트코인의 시총은 1조 563달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리뷰를 보면요. 비트코인이 최근 24시간 동안 23,600달러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전날과 비교해서 6% 이상,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약 20% 이상 상승한 수준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일주일 동안 20%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일주일 동안 20% 상승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요. 특히 코인판에서도 가장 그 무겁다고 하는 비트코인이 일주일 동안 20% 상승했다는 것은 이 시장이 상승장이다. 매수세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더리움도 머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쏟아지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승폭만 보더라도 최근 일주일 동안 약 50%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주일 동안 20% 급등했고요. 이더리움 무려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암호화폐가 곧 바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현재 가격이 저점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도 지난 한 달 동안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감지되고 있다라고 미국 자산 운용사 어드바이저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드바이저 회사의 CEO네요. 노아 해먼드가 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리가 바닥 자리다.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다들 공포다. 비트코인이 12,000달러 간다라고 주장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나니까 그거 다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바닥입니다. 상승합니다 하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죠. 네,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네, 이번 단계 상승은 미국 증시 상승세와 맞물려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2.43%, S&P는 500, S&P 500은 2.76%, 나스닥은 3.11% 오른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투자 심리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바닥론이 우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나스닥이라든지 많은 투자처가 상승하고 있고요. 덩달아서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건 투자 심리 문제니까 당연한 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MVRVZ 스코어가 0. 마이너스 0.013 마이너스다. 이건 뭐냐면요. MVRVZ 스코어는요. 0 아래로 떨어지면 바닥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은 0 아래다. 그래서 바닥자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24시간 변동 뭐 보이고요. 강제 청산 보시면 오늘 아침에 숏을 쳤던 사람들은 51%가 청산 당했고요. 롱을 친 사람도 48%가
청산을 당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억 8천, 거의 2억 달러 가까이 청산을 당했는데 숏이 아니라 롱도요 거의 48% 청산당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비트코인 올라갈 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파동을 그리면서 올렸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50배 이상, 50배율 이상 또는 40배율 이상 정도 고배율로 마진 들어오시면요 청산 당한다는 소리예요. 상승장인데도 상승 롱을 건 사람들이 상패가 아니라 청산 당합니다. 마진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네, 오늘 뭐 주요 지표도 이미 다 지나간 것 같고 오늘의 트윗 S&P 500과 비트코인 상관관계가 지난 5월 정점을 찍은 이후 상당히 낮아졌다. 네, 아까 전에는 비트코인과 나스닥과 연관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로 해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현재는 나스닥이랑 미국 주식이 하락할 때도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자금이 점점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 연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없다. 몇 가지 다른 근거들도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경제 지표가 아무리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나스닥이라든지 다른 투자 상품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물 경제에 따라서 그들의 실적은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경제가 힘들다는 상관없어요. 그냥 투자 심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벌겠다 하면 여기저기 돈이 들어올 거고요. 비트코인에 투자해도 돈을 못 번다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겠죠. 예. 비트코인은 그 무엇보다도 심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왜? 이거는 실체가 없는 투자처니까 그래요.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네, 저희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끝입니다.